10시 현재 사전투표율 5.24%고요. 오. 직전 대선보다 1.6%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대 최고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예, 또 브랜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네. 지금 사전투표율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지난 대선 77.1% 최종 투표율, 이번 사전투표가 그때 36.9%였거든요. 네. 지난 대선이. 예. 어떻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높아야 하고요. 네, 그렇죠. 국민들의 그 네. 마음이 더 결집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맞서서 또 극우 진영도 아주 막판에 결집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유세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지켜라, 정치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저희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의 기본은 참여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못한다 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 그죠? 오늘, 내일 무조건 사전투표 해주시고 만약 원래는 본투표가 주요한데 놀러 가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투표를 못 할 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꼭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사전투표를 하는데요. 네. 만일의 경우 그날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네. 대비해서 네. 꼭 사전투표를 하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는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 뭐 플라톤이 했다는 얘기처럼 투표하지 않는 그 대가는 가장 저급하고 가장 저열한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맞아요. 그래서 꼭 투표하라는 투표 때마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참여. 네, 유권자가 내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행복과 발전을 이끈다. 그럼요. 그게 또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을 그렇죠. 위한, 손자, 손녀를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밝아지신 모습 참 보기 좋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피디님이랑 다른 분들이 그래서 허은아님 모시면은 네. 요즘 그 이노아시아 가영이 성대모사로 거기다 또 슈츠까지 너무너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번 하실 수 있냐고 제가 한번 주문하시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그 영상을 저 네. 앞에서 최소 10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였으면 한 1000번 보여줬다 그럴 텐데 보여주고 또 찍기 전에 계속 보여줘가지고 거기에 좀 약간 빙의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처음에 못하고 잘하시니까는 옆에 있는 김영남 의원까지 저도 함께 하면서 또 같이 잘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무책임과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치가 재밌어야 된다. 네,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치에 관심 없었던 진짜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저희 목소리를 좀 더 들으면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오늘 일정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전투표의 정치학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 가서 이제 청년들과 네. 호흡하고 청년들과 같이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겠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도 뭐 정치부 기자를 하고 뭐 정치부장도 하고 현장에서 또 박사도 정치학을 하고 이쪽을 계속 그럼요, 오래 이쪽 했는데요. 전문가시잖아요. 꼭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봤는데 최소한 정치가 예의와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의와 금도도 있어야 되고 제발 정치인들이 현실과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거지향적이고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 정치는 거의 다 네거티브를 통해서 뭐 저 사람을 끌어내리면은 내가 선다라는 과거의 정치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니까 최선을 뽑고 싶지 우리가 차악을 뽑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것과 네거티브한 어떠한 그런 걸 보여주는 정치가 미래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마지막 토론까지도 김문수 후보는 좀 실망스러웠다. 언제적 얘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아직까지 그것만 갖고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정치가 없어서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 다 보셨죠? 1, 네, 2, 3차 그럼요. 토론. 네. 저도 다 봤는데 1차 토론 때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좀 무기력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하고 당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 자기 공약 발표 시간부터 이재명 후보를 뭐 총각 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인신공격 들어가고 네거티브를 시작했는데 이후로 2차, 3차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공약, 보수 유권자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국민을 향해서 우리는 뭘 만들겠다. 이런 공약보다는 계속해서 비방, 공격, 네거티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효과예요. 부정적 효과. 예, 예. 그러니까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에게 그 토론을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상대를 비방하고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약간 쇼츠화 시켜가지고 짧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의 토론을 하는 것이 진짜 토론이다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그런 식으로 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게 새로운 토론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김문수 후보가 따라하신 것 같은데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런 토론의 그 방식과 스킬을 따라하신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모든 국민에게 통합의 맞습니다. 가치, 예, 또 다른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럼요.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단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바로 이준석의 영향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3차 토론회 때 했던 그 성폭력적 언어폭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 반대되는 아침까지 입장. 예. 지금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계속 긴급 기자회견 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뭐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지켜봤던 이준석 후보의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나빠진 겁니까? 더 나빠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옆에 계실 때는 좀 뭔가 제어도 되고 제어도 좀 쓴소리도 해주고, 듣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어느 누구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예전처럼 정말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인지도는 아마 높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것도 좀 답답하고 저렇게 토론을 못 했었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었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의자 밑으로 숨고 싶었던 한때 제가 그 지지했었고 그리고 이 정치인이 미래 정치인이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달 초 정도에 개혁신당을 탈당을 했었었는데 그 탈당을 할 때도 더 이상은 제가 여기서 양두구육을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본 모습이 좀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아실 테니까. 그날 그 발언 들었을 때 사실은 계속 들으면서 너무 네거티브고 상대에 대해서 계속 비아냥대는 그리고 뭔가 이 꼬투리 잡고 침소봉대에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기다가 그런 성폭력적 언어폭력까지 나오니까 그 순간에는 지켜보는 저도 야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선을 넘었다.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발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토론이라는 게 방송 연령대가 정해지지 않았죠. 아마 그렇죠. 전체 연령가일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네. 보시다가 뭐 급히 끄고 그러니까요. 7살짜리 그런 분들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와 저도 있어요. 많이 듣고 있고 댓글 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하면서 저를 더 응원해 주셨는데 네. 18세 이상이 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거죠. 태도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토론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정책, 그러니까 후보들의 정책도 보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죠? 리더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화합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태도도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완전 낙제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용어를 담을 수 있는가? 실체적인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걸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론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는가? 라고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공감 능력도 없고 그냥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 경력이 거의 20년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40을 넘어서 대통령 후보 자격까지 이제 땄는데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 품격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언어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갑자기 이 엉망인 나라, 품격 없는 나라가 윤석열의 내란에 이어서 다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제가 됐습니다. 준석열이라는 그분이 닉네임이 있습니다. 네, 준석열. 네. 네, 그래서 이준석보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도 더 심하게 허은하를 내쫓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거는 MZ 세대들 욕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딸도 이제 같이 어제 밤에 다시 한번 토론을 보면서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다 못해 꺼!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런 사람 때문에 MZ가 욕먹는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이제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청년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진짜 좋은 그러니까 기존 구태 정치와 다른 정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청년 정치라는 것을 가면으로 쓰고 지금 구태 정치보다도 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MZ 세대가 저런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진짜 바닥부터 열심히 진짜 뛰면서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고 있었던 그러면서 좀 미래 희망적인 이젠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예. 정치는 이제 물갈이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요번엔 시대 정신이 내란 정식이지만 사실 세대 교체에 대한 것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외쳤었는데 네. 그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 치지만 너무나 그 경험이 윗경험만 있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왔잖아요. 전 그 부분을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그 네. 내란 현장에서 뭐 보좌관 얘기하니까 시끄러 뭐 임마 하면서 반말과 경찰을 향해서 반말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현장을 어제 제 방송하면서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 대변인을 하면서 2년 동안 봤는데 단 한 번도 반말이나 항상 경어로 존칭하면서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이 후보의 국회 앞에서의 발언도 그렇고요. 본인이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히 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정치인데. 그러니까